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2월 14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발렌타인, 발, 발렌타인.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성 발렌타인 외국에 있는 뭐랄까 수도자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뭘 팔았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팔아요. 뭐 이제 좋아하는 이성에게, 특히 이제 여자가 남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선물하는 걸로 해갖고, 그 상수를 일본 사람들이 해서 이제 초콜릿을 엄청 많이 팔았던 그런 날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4일은 그런데 반대로, 어, 남성이 여성에게 이제 어떤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뭐, 꽃 같은 거를 선물하는 날은 또 언제예요? 3월 13일. 13일. 우리 여기 대부분이 여자하고 지금 한 분만 남자분인데,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그날은. 그래서 예, 3월 14일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 저기 하는데, 그런 화이트데이니 뭐, 발렌타인데이니, 또 그런 무슨 데이 이런 게 참 많이 있죠.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도 이 데이와 연결된 것으로 뭐 있어요? 해시태그?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 네. 빼빼로데이가 몇 번이에요? 10일. 네, 10일. 11번이요, 11번. 그래서 11번이 들어있는 그 지명 중에 어떤 장소 중에 11번에 해당되는 곳은 다 빼빼로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데이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발렌타인 데이라고 그동안 쭉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성에게 이렇게 뭐 초콜릿 선물하는 그런 날로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어제 그저께 또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날이래요? 오늘이 이제 발렌타인데이 그런 것을 기념할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저기 이기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요? 네네, 오늘이 저 안중근 의사의 맞아요. 사형 선고 받은 날이에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이기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가 막 초콜릿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로 하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받은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오늘 뭐 초콜릿 뭐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없는 걸로. 왜냐면 일본 분들이 완전히 상속인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데 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오늘이 2월 14일이기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어디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시험실을 하고 있어요. 예, 시흥시. 즉 번호로는 몇 번째예요? 340에서 345번까지. 340번대 349.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죠. 10군데. 그래서 340에서부터 340 349번까지. 경기 서남 지역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시흥시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340번부터 349번이니까 거기를 공부하려면은 우리 지금 여기 보여지듯이 그 40번대 해시태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40번부터 49번까지 여기 지금 해시태그가 있어요. 이것과 연결되는 장소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서울의 강남 지역에 40번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지금 44번, 45번까지 나이트는 것 같은데 40번은 어디예요? 40번은 중앙대학, 아니, 저기 뭐야, 숭실대학이에요. 예, 숭실대학. 예. 기독교 숭실대학교, 박물관. 예, 맞아요. 숭실대학. 예.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이제 박물관.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거든요. 네, 미션 스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네. 기독교가 우리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서 예, 맞아요. 성실대학에서 장가했어요. 신실대학을 기억을 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네, 드렸어요. 어, 한강에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뱃사공이 들어갔어요. 돼서 배를 네,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이다 기독교 하는 박물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네, 40번이었어요. 네, 숭실대학이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서울 지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여튼 간에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그 공부시킬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랄까 향학열 뭐랄까 학생들 그 학습, 공부시키는 네, 그거는 굉장히 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 지금 대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대학을 캠퍼스. 무슨 탑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학을 부를 때 무슨 탑? 상아탑. 네, 상아탑.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왜 상아탑이라고 했어요? 상아가 고래 저기 뭐야. 그 코끼리 그 뼈 텐데 코끼리 뼈, 상아가 뼈. 네, 근데 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코끼리 뼈보다도 사실은 예전에 그 자녀를 갖다 대학을 하나 공부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부모가 뒷받침이 따라줘야지만 돼요. 예전에는 거의가 다 농사를 짓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그 자원이 뭐예요? 소. 그죠, 소죠, 소. 네, 그러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네, 이제 결국에 그 돈으로 자녀를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 네. 등록금도 내고 뭐 이제 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 경비도. 이게 소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를 팔면서 그러니까 그 소의 뼈 뭐 이런 그러니까 코끼리 뼈는 아니지만 하여튼 소의 뼈가 축적이 돼서 그 자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참 헌신을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을 상아탑이라는 그런 말들로 부르기도 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대학도 워낙 많고, 경제 수준도 좋아져서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오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고 많이 우리 부모들이 애를 썼고 또 막 거기에 가기 위해서 경쟁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고 공부할 때 보면 한 지역에 거의 대학들이 한 두세 개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더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당장에 지금 공부했듯이 40번에 어디라고 했어요? 숭실대학교. 성실대학교요. 숭실대학교 기독교관. 그러니까 벌써 숭실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41번은요? 중앙대학교요. 대학교. 중앙대학교죠. 예, 바로 이 옆에 이렇게 대학이 지금 있잖아요. 41번. 중앙대학이 어떻게 됐어요? 미서인. 예, 미사일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웬 중앙대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냐고 이렇게 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어쨌든 거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중앙대학교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거나 6.25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뭐 이런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장소를 기억을 하세요. 그럼 벌써 이제 대학이 숭실대에 나왔죠. 중앙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요? 32번은 원불, 싸이. 원불교 예, 해당. 원불교. 싸이가 가서 공연을 한 곳이에요. 거기가 네, 원불교 원불교. 총본부라고, 사이가 가서 공연을 들으시고. 예, 거기서 이제 싸이가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음, 42번에 그런 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번은요? 4.3 사태. 예, 제주 4.3 서울, 네, 밖에 현충원. 있는 해시태그죠. 자, 제주 네, 4.3 때 유족들이 어딜 갔어요? 국립 서울 현충원. 네네, 서울 현충원을 갔어요. 자기 그 조상들이 4.3 사태 때 어떤 그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당한 분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국립 네,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족들이 거기 가서 참배를 한 거죠. 국립현충원. 자, 그 다음에 44번은요? 사약. 노량진 수산시장. 네네, 수산물 사약을 구매시장. 먹거나 사사.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사약 받고 온 모습을 이제 그려놨는데 사약을 받고 죽게 됐어요.
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만든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어디예요? 노량진 네, 수상시장에서 노량진 보고하는 보고를 먹고 날. 죽었다. 아, 예. 거기에 있는 그 보고알, 그것 때문에, 보고 중독, 알이 이제 그 독성이 있죠. 그래갖고 죽게 되는. 근데 그, 보고 그 알이 그렇고 나머지는 또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보고 요리를 전문적으로 잘 하는 그런 그 요리를 먹게 되면 다른 생선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 깔끔한 맛이라고 할까? 또는 독특한 그런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복 요리를 좋아해요. 복도 있지만 또 이름 자체도 뭐예요? 복이 있어요, 복.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네, 근데 저기 우리 생선의 복어는 그 복은 아닐 것 같아요. 배복자 네. 쓴 거 같은데. 예, 어쨌든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45번은 해시태그는 뭐예요? 45, 사오정, 사오정. 45. 사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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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정이라는 우리 전설 속에 있는 캐릭터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오정 하면 여기 지금 보듯이 조금 약간 기계망측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예기치 않은 행동 같은 걸 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하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같은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깜짝을 하고. 엉뚱하게 가면 그 사오정 같은 짓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사오정. 자, 그러면 서울에서 사오정 여기 45번은 어딜까요? 사오정이 나타나고 노량진 노량진 고시학원이에요. 네, 고시학원거리. 노량진에 가면은 그 공무원 그 고시를 준비하는 뭐랄까 타운이라고 할까 일종의. 그래서 지방에서 어쨌든 저기 뭐야 고시 공부하려면 네, 특히 이제 노량진. 노량진 거기에 많이 가서 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사태가 나면서 그 고시 학원가에서 유명한 인물 누구예요? 저기, 하면서. 그 한길? 전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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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전환길. 네. 네. 우리 여기 멤버 중에는 전 씨가 없는데, 전한길 그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일단, 예, 네. 그래서 그 전한길 강사가 지금 우리나라 그 사태에 가장 앞장서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막 일깨운다고 할까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개인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체제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 의지를 가지고 지속하느냐, 아니면 공산 치하로 우리의 그런 그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로 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이에요. 어떤 한 개인을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렵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유에 대한, 그런 나라를 지켜나가자 하는 그런 바람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반대 지역도 있어요. 근데 반대 지역은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어, 가장 호소력 있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전환기 씨예요. 전환기 일타 강사. 그런데 우연히 제가 저기 하다 보니까 광화문에서도 계속 그 집회를 해요. 해요. 그때 네. 누가 주축이 됐어요? 건강. 예, 정강훈.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기독교 계통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 광화문 집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도 성이 전 씨세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한길 강사도 전 씨고.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가 전옥현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국정원의 1차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여기 우리 대전에서 이제 예전에는 명문이라고 했던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대전고 나와갖고 서울대 그 외교학과를 가셔서 외교관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 성함이 전옥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전씨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우스갯소리 했는데 아무튼 사호정이 지금 그 서울에 그 지역으로 보면 45번에 해당되는 데가 노량진에 학원가가 있는 그곳이죠. 거기서 이제 사호정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6번은요. 사륙신. 육신공원. 사륙하고
46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려니까 사륙신이 됐어요. 그래서 사륙신인데, 여기 해당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륙신 공원. 사육신 공원. 예, 사육신 공원이에요.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번호하고 장소가 딱 맞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어디요? 파리공원. 파리공원하고 12번 사육신 파리공원. 공원. 예, 맞아요. 두 군데. 46번하고 82번하고. 82번. 82번. 그래서 46번은 사육신 공원, 여기 있죠. 사륙신 공원. 그리고 82번은 파리공원. 파리공원에. 파리공원. 예, 이제 우리 여기 40번 때 공부하니까 여기 80번 때 여기 가면 여기죠, 여기. 이 파리라고 나는데 실제로 서울에 가면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46번은 뭐라고요? 사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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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공원. 그러면 46번은 우리 서울의 지역으로 치면 무슨 구에 해당이 돼요?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예요. 동작구에. 그래서 43번은 이제 우리 아까 현충원 얘기했고요. 동작구예요. 자, 그 다음에 47번은 47이에요. 47인데 7에서 리을을 빼니까 사치만 있어요. 사치. 그래서 사치를 상징하는 여기 여자. 인간이야. 엄청 명품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치장을 하고 다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이제 막 굉장히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뒤를 미행을 해서 따라가 본 모양이에요. 누가? 어?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보라매 공원으로 갔어요. 보라매 공원으로 들어가요? 보라매 명품. 공원도 저기겠지만 이 된장녀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사치스러운데 된장녀야. 된장하면 어때? 사치스럽다라는 그런 말하고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예, 이거 된장하면 우리나라 토속을 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막 명품으로 꾸미고 화려하게 했는데 결국에 그녀가 사는 집을 가보니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막 네. 한옥, 초가집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 차림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꼴 때 된장녀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자기 그 신분에 자기 형편에 맞게 하지 않고 어쨌든 막 과대하게 이렇게 꾸미고 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된장녀라고 그래요. 사치스러운 된장녀. 막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데 어쨌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장소는 이제 지금 금범 쌤이 얘기했는데 어디예요? 보라매 공원. 보라매 공원이에요. 여기 동작구에 있는. 이제 보라매 하면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공군. 예, 공군 공군이죠. 사람. 그러니까 공군 어떤 군인이 있는데 공군의 뭐랄까 애인, 애인이 있다. 공군의 애인이 사치스러운 된장녀예요. 그래서 공군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치스러운 여자. 이제 거기가 47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여기 쭉 40에 대한 것만 했는데, 자, 강남에서 얘기를 했는데,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이태원 그 세계 음식점 거리. 예, 아우, 너무 나이락 선생님 고마워요. 자, 이태원이 그러니까 이태원에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 음식거리, 고급 음식들만 쭉 해가지고 파는 굉장히 화려한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147번 147번. 이에요. 강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태원 하면 뭘 뜻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태원 외국인들이 어떤 거리를 많이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살고 많이 외국인들이 미국. 많이 있는 데로 생각하죠. 네, 원래 네. 거기에 용산에 네. 지금 그러니까 강북의 140번 대는 어디예요? 구로 치면? 강북. 구로 치면? 번호가 140번 대야? 용산구? 예, 용산구? 맞아요. 용산구예요. 용산구. 용산구에서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면 우리한테 가장 많이 와닿는 데라고 하면 어딜까요? 지금 현재는 청와대 있죠. 아니, 저기 뭐야. 대통령실이 있죠. 용산. 예. 용산. 근데 이제 한남동. 대통령실 빼고 용산구 이태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태원. 미군을 생각하실 거예요. 미군. 미군. 네. 미군 부대 미군하고 미군 부대.
그 전자상가 뭐 이런 데 생각하실 네, 거거든요. 용산 네, 하면은. 근데 네, 미군이 이제 거기 주둔했다가 거기를 다 우리한테 돌려주고 어디로 간 거예요? 평택으로 간 거예요. 평택. 미군 기지가 이주를 네. 했죠.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아마 음, 뭐랄까 음, 그 얼마 전에 만든다면 그 지금 140번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통령실이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그렇대. 근데 원래 대통령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청와대, 예, 과거에 청와대. 청와대라고 해갖고 어디에 있었죠? 서울에? 어, 강남. 무슨 거기 가요? 강남이요? 저기, 어, 중구, 종로구, 중구. 종로구, 종로구? 종로구인가, 중구인가, 종로. 중구. 응, 종로구. 그래서 종로구. 거기가 110번대란 말이에요. 110번대. 그래서 청와대에 뭐가 있었다겠어요? 블라우, 청와대를 이렇게 먼 데서 보니까 거기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예, 십자가?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번호가? 110번. 110번. 110번이라고 했잖아요. 청와대 그 파란 기아 위에 그 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양 여러분들 연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음, 110번 때는 종로구예요. 그러니까 음, 거기 있었던 그 청와대가 사실은 이름을 바꿔갖고 대통령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산에, 용산에. 용산. 용산구에 있는 거예요. 용산구에. 그래서 지금 근데 용산구가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건물이 되는데 랜드마크가 되는데 대통령실 오기 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태원도 굉장히 네, 랜드마크인 거예요. 네. 용산 하면은 이태원을 딱 떠올려서 이태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도 연상을 하세요? 미국도 연상을 하지만 또 뭘 연상을 해요? 거기 이태원? 전자상가? 전자상가. 예, 전자상가? 전자상가도 있고, 그런데 이태원 하면은 그 이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이태원. 세계 이태원. 음식거리. 세계 음식거리라고 했잖아요, 이태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글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음. 이 하고 한자를 써볼게요. 여기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응? 음, 한자로. 다르리, 무슨 리. 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써요. 아이고 이게 그게 안 나오네. 여기 이렇게 태자에다가 이때는 이때 태자를 이거 그냥 써야 되려나? 잠깐만요. 이거. 지금 화면에 회의가 10분은 종료됩니다. 이거 나와요? 아니요. 아직 안 저만 나오는데요? 보이는구나. 예, 예. 이게 삼국시대 그 저기 오나라 잠깐만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예. 태원 어를 좀 공부를 태자에다가 하다가, 어, 이렇게 지금 해요. 이렇게. 달을 이자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요. 그거는 이대할 때 있지 않아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 아이고. 뒤에 있는 요 이는, 이게 지금 나무 목자 있죠? 네. 네. 나무 목자 배나무? 위에, 이게 뭐예요? 배나무? 예, 맞아요. 배나무 이예요. 대나무. 이화여다 할 때 그 이자가 예, 이거 예, 쓰죠. 예, 예. 예. 음, 자, 여기 대나무. 앞에 이는 다를 다르리, 이자예요. 다르리. 서로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그래서 다르리,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이. 다르리. 응? 예. 응, 그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그런 다른데 굉장히 큰 클테자 이게. 음, 클테가 아니고 이쪽이 클테구나.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배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태자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한 것을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때 이 태자를 제가 잘못 썼어요. 다시 쓸게요. 배가 다른 거예요, 배가. 여기 아이벨 태. 그러니까 유자가 아니고, 요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지. 외국 음, 사람들이. 이 어원이 이 다를 이자에 이 배가 다른
이 말이 생긴 건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면서 우리나라 그 비구니들을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제 그 지내면서 거기서 배다른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명에 보면은 지명의 어원에 보면은.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거. 근데 지금도 이태원 하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금 2000 그때가 몇 년이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게 22년인가? 23년? 20 앞사는 23년이죠. 23년에 그 10월 29일인가 그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 왜 갔어요, 사람들이? 할로윈. 그죠. 할로윈 뭐 아니, 축하한다고 막 그 젊은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 막 밀집돼 가서 해가지고 압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태원 하면은 거기에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이 이제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에서 여기 지금 47번이 하나 장소가 있는데 아까 라일락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세 개? 음식거리. 예, 음식 문화 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세계의 각종 요리를 다 맛볼 수 있는 곳이 이태원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147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복장을 하고 막 거기에 가갖고 다 그 세계 호화로운 음식들을 먹는 거죠. 그곳이 이태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사람들이 지명을 지을 때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런 그 상식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 태자가 이거를 써야 돼요. 달을 이자하고 아이벨 태. 자, 거기가 바로 147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파리가 있는데 사파리는 번호로는 몇 번이란 뜻이에요? 48번. 48번. 네, 48번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48번인 데는 어디예요? 이태원 베트남 거리. 예, 아니, 그거는 강북. 148번이에요. 그건 강북이에요. 148번이지. 그냥 48번은 양녕대군 사찰 예, 예, 지덕사. 맞아요. 지덕사라고 하는 사찰에 양녕대군 묘를 모셨는데, 거기에 양녕대군 묘가 있어요. 그 주변에 뭐가 막 뛰어다녀요. 우리 사파리야. 사파리에서 볼 수 사파리가 있는 그런 뛰어다녀. 동물들. 사파리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뭐예요? 뭐, 사자. 사자, 호랑이, 음, 뭐, 이런 거죠. 예. 코끼리, 뭐, 이런 막 거. 얼룩말이라든지, 네. 기린이라든지, 이런 야생에 사는 그런 그 초원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죠. 그런 게, 여기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네. 보이실려나 모르지만, 작은, 뭐, 저기 기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죠? 이런 사파리가 조성이 된 거예요. 어디에? 지덕사에. 양녕대군 지덕사에. 묘가 있는 지덕사에.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48번. 48번. 48번은 그래요. 그런데 148번은 어디예요? 이태원 베트남 거리. 예, 맞아요. 이태원에, 아까는 여기 음식거리를 했는데, 48번은 베트남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서울 지역을 봤지만, 경기 서남 지역에서, 이제, 여기 경기 서남 지역이니까 347번, 348번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어, 그래갖고 배울 텐데, 그 부분에, 347번, 348번이지만, 실제로 장소로는 그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네. 안산. 네. 안산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양궁, 안산 세월호. 선수. 아, 예, 양궁 선수, 안산. 네, 그 선수 안산. 생각도 나고, 또 지명으로 안산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안, 세월호. 그렇죠. 세월호. 안산 단원고 세월호. 학생들이 단원고. 네. 제주도로 단원고. 수학여행 가다가 그 참사를 네.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산 하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안산이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350번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안산에 가면은 또 안산은 그 거기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 중국도 그렇고요. 또 그 동남아, 베트남, 동남. 네. 이런 그러니까 서구권보다는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안산이에요. 그래서 안산 다문화 거리가 있어요. 안산 원곡동에. 다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안산 다문화 거리가 있는데 원곡동. 이 다문화 거리에 장소가 몇 번인가 여러분들 추측해 보세요.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안산 다문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자기네랑 뭐 다 갖고 나와서 막 시장이 열렸어요. 오일장이 열렸어요. 참, 몇 번이었나? 45번이죠. 45번? 45번? 345번. 오일장이 열렸는데 5일, 51, 351. 그렇죠. 351번. 351번. 네, 351번. 네, 안산의 다문화거리,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351번이라는 51번. 얘기예요. 예. 자, 지금 왜 안산 그 다문화거리를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사파리가 있었죠. 사파리. 예. 강북에서 어디였었어요? 이태원. 48. 네, 이태원에 어디예요? 140. 베트남 거리 거리, 있잖아요. 베트남 베트남. 거리. 여기 베트남 47번은 이태원에 이태원 세계 이태원의 음식거리. 네, 음식- 세계 거리. 음식거리예요. 47번, 48번 얘네들이 다 이태원 지역에 있죠. 우리 거리. 네, 이태원은 이태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음. 참 여기 다문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북에서 그것처럼 안산에도 그런 다문화 지역이 있다는 거죠. 뭐 다문화가 다 각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면 진짜 세계 중에서 특히 동남아권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그 안산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태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49번은요? 사사구. 사사구. 그래서 야구할 때 볼 네, 넷 되면 이렇게 타자가 네. 그냥 나가거나 또는 네, 투수가 던진 던진 공에 타자가 투수가. 맞으면 일루로 그냥 네. 가죠. 예, 본래. 볼이 죽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그걸 연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장소는 어디예요? 강남에서? 송신대. 총신대학교예요. 벌써 여기 40번 대 대학이 몇 개 나왔어요?